대통령 선거를 거치면서 지역 진보정당과 신생정당의 당원 가입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보수정당 일색이었던 대구 정치구조의 변화의 조짐으로 일으킵니다. 문재인 정부 출범에 따라 경상북도가 대응 전략 마련에 고심하고 있습니다. 새 정부 국정 운영 방향에 맞춰 사업 목록을 구체화시키고 인적 네트워크 구축에도 주력할 방침입니다. 대구 범어천이 생태하천 복원 사업으로 정비된 지 3년이 지났습니다. 대구의 청계천을 표방했던 장밋빛 계획과는 달리 시민들에게 철저히 외면받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권력기관 개혁 공약으로 약속한 경찰의 수사권 독립과 자치경찰제 쟁점을 짚어봤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18일 목요일 아침 대구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오늘 대구를 비롯한 경북 많은 지역에서 낮 기온이 30도 안팎까지 오르겠습니다. 공기의 질도 무난하겠고 하늘도 맑겠습니다. 자세한 날씨 소식 이시정 기상캐스터입니다. 네, 여름이 찾아오는 시기가 점점 더 빨라지는 것 같습니다. 달력상으로는 아직 5월 중순을 넘기고 있는데 기온상으로는 7월 초중순의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오늘 대구와 안동의 낮 기온은 29도, 경산 지역은 30도까지 오르겠고요. 남은 한 주도 대구 경북 대부분 지역에서 낮 기온이 30도 안팎을 보이면서 여름 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현재 경북 북부 내륙 지역을 중심으로는 안개가 무척 짙습니다. 가시거리가 500m도 채 안 되는 곳들이 많기 때문에 조심 운전하셔야겠고요. 낮 동안 하늘은 대체로 맑겠고 공기의 질도 무난하겠지만 자외선 지수가 매우 높은 단계까지 오르겠습니다. 볕이 강한 시간대는 가급적 야외 활동을 자제해 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제19대 대통령 선거를 거치면서 대구 지역의 더불어민주당과 신생정당의 당원 가입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수십 년 동안 보수정당 일색이었던 대구 정치구조의 변화의 조짐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상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을 당선시킨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에는 선거가 끝난 뒤 지금까지 매일 100여 명의 당원들이 가입해 선거 전보다 10배나 늘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 같은 여세를 몰아 내년 지방선거에서 의미 있는 성과를 내겠다며 본격적인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내년 지방선거, 특히 기초의원 후보를 저희들이 발굴해서 전 지역에 후보를 다 내겠습니다. 지금부터 많은 분들을 모집하고 교육하고 그리고 주민들의 실생활에 다가가는 그런 정치하도록 준비하겠습니다. 국민의당 대구시당도 대선 선거운동 기간 동안 300명의 당원이 새로 가입해 현재 당원이 4,000명을 넘어섰습니다. 예전과 달라진 분위기에 대구에서 새로운 정치 세력으로 성장이 가능하다고 보고 시민들에게 다가서고 있습니다. 대구의 정치 독점 현상이 누그러지고 다양한 정치 세력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러한 준비가 되었다는 것이죠. 정치 신인이라든지 또 국민의당과 함께 정치를 하고 싶은 분들을 또 공모로 모집해서 저희들이 함께 공부하는 그러한 아카데미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보수를 표방하며 지난 1월 창당한 바른정당 대구시당도 대선 선거운동 기간 동안 700명의 당원이 새로 가입했습니다. 특히 보수정당에서는 흔치 않은 20, 30대 젊은 층의 가입이 50% 가까이 돼 당 관계자들이 상당히 고무돼 있습니다. 하지만 자유한국당의 경우 대선 기간 동안 당원 가입에 있어 큰 변화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양당제 구도가 무너지고 다당제가 전국적인 어떤 그런 현상인데 그와 같은 흐름을 대구 경북 지역도 비껴가지 못하는 것이고 대구 경북의 민주당을 비롯한 좀 더 진보적인 진영의 어떤 그 지지세가 종전보다 오히려 더 확산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지 않을까. 특정 정당이 독식하다시피 해온 대구에서 나타나고 있는 이 같은 변화의 조짐이 내년 지방선거에서 어떤 결과로 이어질지 지역 정치권의 새로운 관심사가 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상원입니다. 문재인 정부 출범에 따라 경상북도가 대응 전략 마련에 고심하고 있습니다. 일단 새 정부의 국정 운영 방향에 맞춰서 사업 목록을 구체화시키고 새 정부와의 인적 네트워크 구축에도 주력할 방침입니다. 이정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상북도는 새 정부 최대 관심사로 향후 주력할 대응 과제 7개 분야를 뽑았습니다.
일자리와 4차 산업혁명, 저출산 고령화, 여성복지, 원전에너지 등입니다. 경상북도는 대토론회를 열고 우선 7개 분야 전문가로부터 새 정부의 정책 기조를 설명 듣고 경북의 대응 방안을 모색했습니다. 4차 산업혁명 했을 때 우리가 너무 자꾸 신산업만 얘기하는데 스마트 팩토리 사업을 이미 상당히 활성화 있게 추진을 했는데 그게 저변에 많이 깔려 있습니다. 스마트 팩토리 쪽을 먼저 좀 역점을 둬야 되겠고요. 치매 국가 책임제를 하시겠다고 이제 4분의 3 정도는 지방 재정으로 하기 때문에 이 노인 인구가 많은 경북에서는 이 재정 부담도 또 상당히 크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특히 에너지 정책은 원자력 확대를 핵심 프로젝트로 추진했던 경상북도와 정면으로 배치돼 경상북도의 원전 정책에 대한 방향 전환이 불가피합니다. 지진이 발생한 이후에 저희들 정책 방향이 많이 선회가 됐습니다. 그래서 안전 문제로 다시 한번 접근을 해야 되는. 경상북도는 새 정부 정책 방향에 맞는 100대 사업을 구체화시켜 각 부처에 건의할 계획입니다. 문재인 정부의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 상응하는 경북도 차원의 기획자문위원회를 구성해서 사업 발굴과 대응 체계를 새롭게 구축합니다. 한편으로는 집권당인 더불어민주당과 당정협의의 틀을 마련하고 새롭게 구성될 정부 부처, 문재인 정부 싱크탱크 그룹과 인적 네트워크 구축에도 주력할 계획입니다. 경상북도는 그동안 집권 여당의 텃밭으로 비교적 수월하게 국가 프로젝트를 따왔습니다. 민주당과는 정책 공유나 인적 네트워크도 거의 없었습니다. 경상북도가 새 정부의 일하는 방식에 얼마나 부응할지, 얼마나 성과를 낼지 또 다른 시험대에 놓였습니다. MBC 뉴스 이정희입니다. 대구 도심에서 애물단지 취급을 받았던 범어천이 생태하천 복원 사업으로 정비된 지 3년이 흘렀습니다. 당초 대구의 청계천을 표방했던 장밋빛 계획과는 달리 시민들에게 철저히 외면받고 있습니다. 박재영 기자입니다. 대구 수성구 도시철도 3호선을 따라 이어지는 수성구 범어천. 지난 2009년 환경부의 청계천 플러스 20 프로젝트 사업의 하나로 생태하천 복원이 추진됐습니다. 예산 80억 원으로 저수로 정비와 경관 개선 등을 추진해 수질 개선과 홍수 대비 등 일부 성과를 냈습니다. 하지만 당초 시민 친화적인 하천을 표방했지만 범어천에서 시민들을 찾아보기는 어렵습니다. 홍보만 잘 된다면은 이게 아마 아주 편리한 길 되겠는데 제일 우선 조건은 물에서 냄새가 거의 없도록 해야 된다는 거. 큰 도로 사이에 위치해 있고 부족한 출입구에 가파른 계단 등 접근성이 떨어지는 데다 하상 폭이 좁은 구조적인 요인 탓이 큽니다. 옹벽에 가려 하천의 존재를 모르는 시민도 많습니다. 사실 많이 알려져 있지도 않고 길이 어디랑 연결이 돼 있는지에 대한 설명이 잘 안 돼 있어서 궁금해도 막상 내려가 보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서울 청계천 같은 도심 속 명품 생태하천으로 탈바꿈시킨다며 수십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고도 실상은 시민들과의 삶과는 동떨어져 있어 아쉬움과 비판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완전 예산을 투입을 해가지고 사람들을 많이 불러 모을 수 있는 그런 개념으로 받아들이기는 사실 좀 무리가 있습니다. 대구 범어천이 인간과 자연이 공존하는 생태하천으로 거듭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시민들은 진정으로 안타까워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재영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검찰 권력을 견제하기 위해서 경찰의 수사권 독립과 자치경찰제 등을 권력기관의 개혁 공약으로 내놨습니다. 쟁점은 무엇인지 양관희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사상 초유 탄핵 사태를 거치면서 국민은 검찰 권력의 민낯을 목격하고 개혁을 요구해왔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런 국민적 요구에 검찰이 거머쥔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해 경찰은 수사, 검찰은 기소를 맡겨 권력기관의 견제와 균형을 이루겠다는 공약을 했습니다. 그 어떤 기관도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할 수 없도록 견제 장치를 만들겠습니다. 수사 기소권 분리 시도는 역대 정권마다 있었지만 인권을 지키기 위해 수사 개입이 필요하다는 검찰의 반대 논리에 막혀 번번이 실패했습니다. 검찰의 권력 남용, 검찰의 부패 비리,
검찰의 인권 침해 이것이 이제 다 드러난 것이죠. 형사사법제도에 있어서도 민주주의 원리가 구현되는 것이다. 경찰 내부 개혁을 위해 문재인 대통령이 공약으로 내건 자치경찰제도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국가경찰은 전국적 치안 수요를 담당하고 지방정부의 경찰권을 나눠주자는 겁니다. 권력을 분산하고 생활 밀착형 치안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는 점이 장점으로 꼽힙니다. 미국, 영국, 독일, 일본 같은 나라들이 예외 없이 자치경찰 모델을 채택을 하고 있습니다. 민주적인 통제를 강화하는 모델, 그것이 바로 자치경찰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방정부의 권한과 예산이 그대로인 상태에선 제도 시행이 어렵고 소방공무원이 국가직 전환을 요구하는 것을 볼 때 자치경찰 제도도 시기상조란 의견도 있습니다. 그러나 새 정부가 권력기관 개혁을 원하는 국민의 열망을 아는 만큼 집권 초기에 얼마나 강하게 밀어붙일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양관입니다. 초등학생을 성폭행하겠다는 협박글 때문에 안동의 한 초등학교가 이틀 동안 불안에 떨어야 했습니다. 또 어제 새벽에는 봉화역을 폭파하겠다는 협박 전화가 걸려와 한동안 봉화역을 봉쇄하기도 했습니다. 보도에 홍석준 기자입니다. 유명 인터넷 커뮤니티 게시판에 성폭행 예고글이 올라온 건 지난 13일 밤. 강남초등학교 여학생을 오는 18일 성폭행하겠다는 글이 끔찍한 학살 사진과 함께 게재돼 같은 이름을 가진 서울, 울산, 안동 세 곳의 강남초등학교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어제부터 안동 강남초등학교 주변엔 경찰이 집중 배치됐고 학교 측은 학부모들에게 등하교 주의를 당부하는 문자를 돌렸습니다. 담임 선생님들이 계속 연락을 해서 한 10시 반쯤 돼서 모든 학생들이 집에 들어가는 걸 확인하고 큰 길가에 경찰차 숫자도 대놓고 골목골목에 많이 계셔서 경찰은 IP 추적을 통해서 홍콩에서 어학연수 중인 18살 남학생을 게시자로 특정하고 조기 귀국해 조사를 받으라고 부모를 통해 통보했습니다. 오늘 새벽에는 영동선철도 봉화역을 폭파하겠다는 협박 전화가 걸려와 경찰 특공대와 군부대가 봉화역을 봉쇄하고 3시간 가까이 수색을 벌였습니다. 경찰은 전화 발신지인 대구의 한 공중전화 주변 CCTV를 분석한 끝에 54살 A씨를 긴급 체포했습니다. A씨는 이미 비슷한 협박 전화로 수차례 처벌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MBC 뉴스 홍석준입니다. 대구지법 제11 형사단독 하종민 판사는 지난 1월 2일 오후 7시 20분쯤 대구 북구에서 길을 가다 우연히 마주친 20대 여성을 발로 차 넘어뜨려 전치 2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로 기소된 37살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또 같은 날 오전 7시 20분쯤 대구의 한 대학교 안에서 처음 만난 60대 여성을 주먹으로 때린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정부가 과잉 생산에 따른 쌀값 하락을 막기 위해 장려금까지 주면서 다른 작물로 전환할 것을 독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마땅한 대체 작목도 없어서 농민들이 이 같은 정책을 받아들일지는 미지수입니다. 한태현 기자입니다. 군위군 소보면에서 벼농사를 해오던 손태원 씨는 올해 자신의 일부 땅에 벼 대신 옥수수 재배를 시작했습니다. 정부가 지난해부터 벼 대신 다른 작물을 재배할 경우 쌀 소득보전 직불금보다 많은 1헥타르에 300만 원을 지원하면서 옥수수 재배가 낫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가격도 농사를 잘 지어도 즐겁지만은 않고 동민이 걱정이 많은데 일본에는 타작물 하면은 경상북도에서 지원도 보조도 해준다 하니까 저는 선뜻 응했고. 이 같은 논 타작물 재배 지원 사업을 통해 다른 작물 재배를 시작한 면적만 경상북도에서만 올 들어 1,300헥타르에 이릅니다. 논 전체 면적의 1%가 조금 넘습니다. 경상북도와 일선시군은 직접 농가들을 돌며 다른 작물을 재배하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올해 4,500여 헥타르, 4%의 벼 농지를 줄이는 게 농정당국의 목표입니다. 대책 회의도 개최하고 도에서도 일제 현장 지도 점검을 시행하면서 농가에서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콩과 조사료, 옥수수, 참깨, 감자 등 1년생 작물들을 재배해야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사업은 최근 4년 동안 쌀값이 크게 떨어져
쌀 공급 과잉을 해소하기에는 보전 직불금 제도만으로는 어렵다고 판단해 시작됐습니다. 하지만 벼농사가 상대적으로 손이 덜 드는 데다 대체할 마땅한 작목도 없기 때문에 농정당국의 다른 작물 재배 지원 사업이 효과를 거둘지는 미지수입니다. MBC 뉴스 한태현입니다. 김영란법 시행 이후 처음 맞은 지난 15일 스승의 날은 종이 카네이션조차 전달하지 못하면서 스승의 날 자체를 없애야 한다는 등 부정적인 여론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이번 영상 보시면 생각이 달라지시지 않을까 합니다. 이규설 기자입니다. 시대가 변하면서 학생들은 꽃이나 선물 대신 새로운 방법으로 스승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바로 직접 만든 UCC를 통해서입니다. 학생들은 카네이션을 오려 붙이고 선생님들은 색종이로 하트를 만듭니다. 각자 만든 하트와 카네이션이 만나자 드디어 서로를 사랑하는 따뜻한 마음이 전해집니다. 아재 개그 매니아, 반전형, 개그맨처럼 빵빵 터지는 모두 자상하고 친근한 선생님들의 별명입니다. 학생들은 선생님에 대한 사랑을 온몸으로 표현하고 선생님들도 제자 사랑의 마음을 숨기지 않습니다. 선생님과 함께했던 여행의 추억을 동영상에 담아 기억하고 평소에는 쑥스러워서 하지 못했던 말을 문자에 담아 보내기도 합니다. 표현하는 방법이 달라졌을 뿐 스승을 공경하고 제자를 사랑하는 마음은 예나 지금이나 변하지 않았습니다. MBC 뉴스 이규설입니다. 한국 강살리기 네트워크와 대한하천학회는 20세 이상 성인 1,070여 명을 대상으로 한 전화 설문조사 결과 4대 강 사업이 완료된 지 5년이 지났음에도 반대 의견이 67%로 높게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자연복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73%로 높았고 녹조 발생 등 문제점이 큰 만큼 보를 완전 개방해야 한다는 의견이 35.7%로 나타났습니다. 보를 철거해야 한다는 의견이 43.4%로 높았지만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 만큼 운영을 조절하면 된다는 응답도 23.5%로 나타났습니다. 청탁금지법이 시행된 이후 민원 처리는 더 빨라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달구시에 따르면 청탁금지법 시행 전 6개월에 비해서 시행 후 6개월 동안의 민원 접수 건수는 9.4% 증가했지만 민원의 평균 처리 기간은 오히려 0.35일 단축됐습니다. 민원 가운데 공직자의 재량 행위가 비교적 많이 허용되는 인허가 민원 처리의 경우 인가 민원 처리 기간은 1.23일, 허가 민원은 0.05일 빨라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편 반려, 불가 처리 민원은 7.3% 증가했지만 같은 기간 민원 접수 증가율 9.4%보다는 낮았습니다. 대구에서 유통된 농수산물과 가공식품은 방사능에서 안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구시 보건환경연구원이 2015년부터 지난달까지 대구에서 유통된 농수산물과 가공식품, 학교급식 식재료 수산물 등 540여 건을 대상으로 방사능 안전성 검사를 한 결과 모두 안전한 것으로 나왔습니다. 세부 검사 내역에 따르면 물미역 1건에서 미량의 유오두가 검출된 것을 제외하고는 나머지에서는 모두 세슘과 유오두가 검출되지 않았습니다. 대구 글로벌 게임센터가 지역 게임 기업에 맞춤형 지원을 하기 위해서 사업 설명회를 개최합니다. 내일 오후 대구 글로벌 게임센터에서 열리는 이번 사업 설명회에는 50여 개 지역 게임 기업이 참석해 올해 게임 기업을 대상으로 지원되는 사업의 방향과 내용, 지원 절차 등에 대한 정보를 나눌 계획입니다. 대구 디지털산업진흥원이 운영하는 대구 글로벌 게임센터는 4년 전 개소 이후 지금까지 신규 게임 제작 등을 지원해서 98억 원의 매출을 올렸습니다. 대구고법 제1형사부는 지난해 12월 다세대 주택에 불을 질러 70대 이웃 주민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20살 A씨의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8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부모와의 갈등으로 임시로 할머니 댁에서 생활하다 할머니가 집으로 돌아가라고 하자 차라리 교도소로 가겠다며 불을 질렀다고 진술했습니다.
여름이 찾아오는 시기가 점점 더 빨라지는 것 같습니다. 달력상으로는 아직 5월 중순을 넘기고 있는데 기온상으로는 7월 초 중순의 평년 기온을 보이겠습니다. 오늘 대구와 안동의 낮 기온은 29도, 경산 지역은 30도까지 오르겠고요. 남은 한 주도 대구 경북 대부분 지역에서 30도 안팎의 여름 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현재 전국 하늘 맑지만 경북 북부 내륙 지역을 중심으로는 안개가 짙게 깔려 있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오늘 대구와 경북 중남부 지역의 낮 기온 28도를 웃돌겠습니다. 김천의 현재 기온은 9도, 한낮엔 28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청송의 기온은 8도, 낮 기온 27도 예상되고요. 안동은 28도로 어제보다 2도가량 높겠습니다. 오늘 바다의 물결은 0.5에서 1.5m를 일겠습니다. 남은 한 주도 맑은 가운데 낮 기온이 30도 안팎의 여름 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